자, 115번부터 보죠. 아니, 여기 맞니? 여기부터 보죠. xy는 정수인데요. 주어진 식는 0, 는 0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데 xy의 범위는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식을 정리해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경우의 수를 따져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쓱 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냐, 공통인수 뽑아내는 게 있겠냐던데 안 보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현서야? 전개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전개를 해봅니다. 첫 번째 항 보니까 세제곱 전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세제곱 전개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9 분배해서 전개, 이 정도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쌤이 전개 과정을 생략할게.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고 나면, 좀 귀찮은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귀찮은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연습하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18 묶음까지, 인수분해까지 xy에 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문제 단서가 이게 0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맞지? 그러면 곱하기 되어 있는 애들을 쭉 보니까 x도 곱해져 있고 y도 곱해져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y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인수분해의 목적이 사실은 뒷단원에 나오는 방정식 풀이에 있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그게 는 0이라고 정리되면 곱해진 애들끼리 0이 되려면 그 중에 어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이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려보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거나 또는 더한 게 0이어야 돼. 이렇게 결론이 돼요. 또는으로 연결하면 무슨 뜻이야? 꼭 동시에 0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발생을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요걸 첫 번째 케이스, 요거를 두 번째 케이스, 요거를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순서상 아직 뭐 1학년 1학기 내용이긴 한데 벌써 집합을 배웠잖아, 그지? 집합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다 더하고. 각각 다 더해서 겹치는 부분을 한 번은 제외를 했지. 중복으로 세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0이 되는 상황을 한번 따져보는 거야. 괜찮죠? x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인데 거기서 0으로 고정을 시켜놨단 말이야. 그러면 y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죠. 세 번째 더하기 해서 0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쌤이 설명했듯이 이거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꼭 x 더하기 y가 0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지? 그거 고려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모두 가능해. 그럼 여기서 x, y 순서쌍은 몇 개가 되겠니? 7개. 중간에 0 있는 거 체크하시고 7개. 그러니까 0, 마이너스 3부터 0, 3까지 7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같은 내용으로 거꾸로 두 번째 케이스인 y는 0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x의 범위에 따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얘도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7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겹치는 건 없을까? 이죠. 겹치는 거 있니 없니? 0, 0이 겹치지. 그러니까 얘네 둘에서 0, 0은 중복이야. 괜찮죠? 0, 0은 한 번만 셀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1번과 2번에서 중복 세는 걸 피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7개 더하기 7개 중복 한 번만 빼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개의 경우가 존재해요. 아니 뭔 소리야. 이 계산을 내가 못하네. 3개의 개수가 존재해요. 괜찮지?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가 이제 동그라미 3번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x 더하기 y가 0을 만족하는 녀석이야. 이제 얘네들의 관계로 이제 따져주면 되겠죠. 자, 요런 거 풀 때는 나중에 경우의 수를 셀 때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중복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x가 될 수 있는 거, y가 될 수 있는 거.
그럼 얘네들의 범위에 따라 맞춰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짝꿍으로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면 짝꿍으로 2가 되겠죠. 즉 뭐야?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 되는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1이면 1이고 0이면 0이다 쓸 필요 있나요? 물론 0 더하기 0은 0이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미 1번에서 2번에서 벌써 중복해서 세서 빼놨거든. 이미 한번 셌단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0, 0은 세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맞니? 그런데 그 밑에 또 뭐가 있니? 지금 더해서 0 되는 거는 절대값의 크기가 같으면서 부가 반대면 되니까 위에 적었던 부호들이 서로 반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그 밑에도 몇 개?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몇 개 더해서 6개, 6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몇 가지? 아까 1번, 2번 통해서 13가지 들고 왔고요. 그 다음 방금 x 더하기 y는 0이어서 여기서 x가 0이거나 y가 0인 상황이 없죠. 그러니까 1번, 2번이랑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다 센 거야, 그지? 그래서 6가지 해서 19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짠, 요거도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부 여기 아래쪽에 주어진 입체 조형이 전부 직육면체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의 부피를 PQRST라고 하래요. 그럼 부피를 쭉 구할 건데 와 이거 부피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 관계식이 이렇게 되더래. 그럼 관계식부터 적어보면 되겠네, 그지? P 부피는요 정육면체네 A 세제곱 이렇게 시작될 거고 는 Q 부피는 B 세제곱 R 부피는 A 제곱 S 부피는 B 제곱 마지막 T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이렇게 되겠다. 자, 이런 관계식을 지금 주어진 건데 문제에서 A 빼기 B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A, B를 각각 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A 빼기 B 자체를 구해 볼 수도 있겠어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요 녀석 짝꿍이 요 녀석일 것 같잖아, 그지? 왜냐면 B세제곱을 이항하면 뭐가 되니까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라서 인수분해 되는 구조니까 이해되죠?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좌변으로 B세제곱을 이항해 볼게요. 짠 이렇게 는 남은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 곱하기 B에 A 빼기 B 우리 목표가 A 빼기 B 구하는 거였어요. 좌변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혜연아? A 빼기 B에다가 좋아요. 요렇게 되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A 빼기 B라는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니까 우변에 있는 A 곱하기 B 그 다음에 A 빼기 B 요 녀석도 이항을 해서 가져와 봅시다. 묶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한 단계 생각해 볼까요? 등호를 넘어오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올 거니까 좌변은 공통인수 A 빼기 B를 묶어냈다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거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변에서 A 곱하기 B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AB가 한꺼번에 이렇게 묶이겠죠? 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더라. 식 변형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괄호 안에서 어떤 작업이 발생해요? A, B가 사라지는 이런 내용이 되겠다. 까지 왔니? 괜찮니? 자 그래서 남은 식을 다시 정리하면 A 빼기 B에다가요 괄호안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요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어야 해요. 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위에서 AB가 한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에 해당됐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요노마는 양수고 요노마도 양수야. 그럼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같은 숫자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앞에 곱해진 애는 얼마겠니? 요거 얼마여야 해? 1이어야 하지. 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끝이에요. 쉽지? 식 정리한 게 다야. 자 그 다음에 1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윤사가 한번 풀어봤니?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해봤니?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구나. 혜윤이는 요거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봤어? 넓이로 접근하는 건 맞겠지, 그지? 지금 A가 5장, B가 11장, C가 8장 있어요. 문제의 의미가 다시 해석해보면 얘네들을 안 겹치게 쭈르르르 펼쳐봤더니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더래.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봤더니 뭐 이렇게 돼서 그 둘레에 대한 식을 A 더하기 B 루트 3일 때 AB 구해라. 뭐 둘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세로 길이가 필요해. 맞지? 그럼 결론은 가로의 길이는 얼마고 세로의 길이 얼마짜리인 직사각형이 나오냐, 이 모양을 잡아보라는 건데, 이거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직사각형 모양 만들어 볼 수 있겠니? 그거 무리가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또한 우리 인수분해로 접근을 해볼 건데, 아까 혜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넓이로 접근을 먼저 해볼 거예요. 어떻게 돼요? A라는 종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사각형이잖아, 그지? 이거 서로 겹치지 않게 쭈르르 펼치면 결국은 넓이 3짜리가 5장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직사각형인데 넓이가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2루트 3짜리가 11장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넓이 1짜리가 8장 있어. 얘네들의 넓이를 다 합친 게 우리가 펼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 이렇게 먼저 접근해 볼 거야. 괜찮지? 근데 숫자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녀석인 루트 3이라는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한번 취급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루트 3을 A 정도로 취급을 해볼게요. 나중에 갈아 끼워주면 되니까, 맞지? 자,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넓이라고 쓰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3을 A로 두기로 했으니까 넓이는 A 제곱이 될 거예요. 그게 몇 개나? 5장이나 있어. 곱하기 5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곱하기 루트 3 대신 A가 되겠죠? 그래서 2A라는 넓이가 얘는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11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1 넓이가 8장이 있어요. 굳이 표현해보면 1의 넓이가 8장 있어요. 이렇게 될 거거든. 괜찮죠? 그치?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쭉 펼쳐가지고 겹치지 않고 빈틈없이 쭉 붙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된대. 그럼 왼쪽에 적어놓은 넓이가 곧 오른쪽의 직사각형 넓이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넓이를 정리를 잠깐 더 해볼게요. 요 놈은 5a 제곱 더하기 22a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려놓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이 두 개의 식의 곱으로 나타나면 하나가 가로가 되고 하나가 세로가 된다. 즉, 요거 인수분해 해보자 입니다. 2차식 인수분해 충분히 가능하죠?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5 곱하기 1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8을 2 곱하기 4로 쪼개면 크로스 곱해서 더하는 게 22가 되네, 그치? 그래서 이 식은 5a 더하기 2라는 식과 a에 대한 1차식과 a 플러스 4라는 a에 대한 1차식 이렇게 곱하기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위에서 뭐 더 단서가 없습니다. 여기 a, b 쓰면 안 됐었네. 미안하다. 여기 있는 a가 아니야. 요거를 x로 갈아 끼우면 더 좋겠네요. x 이렇게 갈아 끼워서 문자 겹치지 않게 쓰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로인지 누가 세로인지는 몰라. 하지만 우리는 뭘 구할 거야? 둘레 구할 거지. 둘레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예요?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할 거거든. 맞죠? 그래서 둘레 길이를 그대로 쓸게요. 둘레는 자, A, B 지금 문자 겹쳐가지고요. 갑자기 A 대신 X 쓸게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5X 더하기 2에다가 세로의 길이 A 더하기 X 더하기 4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의 2배,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요거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x는 a였고 a는 루트 3이었어요. 그죠? 돌아갈게요. 그러면 얼마니 이거? 6x의 2배니까 12x, 그 다음 상수항은 뭐 6의 2배니까 12,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위의 구조대로 a 더하기 b 루트 3 구조로 쓰면 12 더하기 12x가 루트 3이었어요.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a는 12, b는 1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18번 봅시다. x제곱 빼기 3x 빼기 k 2차식인데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개수가 3이니까요. x제곱 빼기 3x 그 다음에 얼마를 하면 될까? 차이가 3이면 5, 2 마 10 이렇게 되면 우리 중3 때부터 이런 거는 해오잖아. 그치? 뭐예요? 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 줘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개수가 모두 정수인가요? 봤더니 지금 어차피 여기 x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결국 1, 1로 쪼개질 거니까 결국은 포인트가 여기 붙어있는 상수항이 정수냐 거든. 그치? 이렇게 되더라 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k값은 몇 개가 있나요? 인데 k에 보면 1부터 150까지래. 그럼 여기서 지금 예시를 하나 쓴 건데 요 녀석이 위에 느낌대로 모양의 위치대로 가보면 얘가 마이너스 k에 해당되는 녀석이거든. 그럼 이때는 k가 10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몇 개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k가 있는데 이 녀석이 방금 위에처럼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자 k는 1 이상의 150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k는 음수가 될 건데 우리가 부호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 x 빼기 a는 정수가 돼요. 거기다가 k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까지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여기를 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x로 시작하는 이유는 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죠? 1, 1 박아놓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잘 봐.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x제곱에 b 빼기 a에 x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거든. 괜찮죠? 자 다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가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해서 그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썼는데 굳이 여기 부호를 마 a 플러스 b로 둬서 마 k를 해석하느니 그냥 k를 해석하려고 부호를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b 빼기 a는 마 3이 되어야 하고 a 곱하기 b는 k가 되어야 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조정을 하면 요놈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 빼기 b가 3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곱한 게 k가 되면 되는데 그 k는 1부터 150 사이에 있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곱해서 k가 되면서 지금 그 개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쓴 a와 b는 일단은 정수여야 해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인수분해 여기 정수 개수들을 들고 있었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정수여야 해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정수 A 빼기 정수 B가 3이라는 뜻은 얘네 둘의 차가 3이다. 간격이 3이라는 얘기지. 괜찮죠? 간격이 3. 그래서 아까 여기 간격이 3이 되는 두 숫자를 5랑 2랑 뽑아봤던 거야. 또 뭐 있겠니? 또 뭐 있겠니? 6, 3 이런 게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뭐 또 해볼까?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의 두 차이가 3인 녀석이면 되니까 6이랑 3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 빼기 6, x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전개해서 K를 찾아보면 K 얼마예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8이니까 K는 18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원래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K가 상수항이니까. 이해되니? 자, 요런 거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되나요? 네. 그래서 차이가 3이면서 그렇다면 곱해서 K가 나오는데 그 K라는 값이 1 이상 150 이하를 만족하면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A, B 이렇게 이제 따져볼 때인데 사실 A, B는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놓고 다시 쓸게. 조금 전에는 윤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6, 3 이거 있었잖아요, 그지? 6이랑 3이에요 라고 하면 어때요? 아까 됐었단 말이에요. K가 18. 여기를 3 차이가 나는데 얘를 마 3으로 주고 얘를 마 6으로 줬다고 생각해봐. 얘도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의 차이는 딱 3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곱하면 얼마야? 곱한 게 지금 K인데 요 K 해볼까요? 이렇게 위에 거 18, 밑에 거도 18 이렇게 되지. 그런데 우리는 뭘 찾고 있어? AB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AB는 우리가 임의로 넣었던 거고 K를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합이 6, 3이든 마 3, 마 6이든 결과는 K 18로 동일해요. 그럼 굳이 바꿔서 음수 주는 이런 경우는 볼 필요가 없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음수가 들어가는 거를 배제해도 괜찮겠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음수 경우는 안 보고 자연수인 경우만 쭈르륵 넣어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넣어보자. 자, 얼마 넣어보면 될까요? 인데 자연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죠. 그러면 A가 1일 수는 없지. A가 1이면 3 차이 나는 애 B가 어디로 가야 돼? 음수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르면 K가 양수가 안 나오죠. 그치? 그거 배제한다 그러면 B가 가장 작은 1이면 그거보다 3 큰 4가 A가 되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괜찮지? 곱하면 4 K라는 거. 여기서부터 쭉 가볼게요. 그러면 얘가 2일 때는 얘는 3 큰 5가 되겠죠. 곱하면 10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K는 아까 1부터 150까지였으니까 꽤나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쭉 3 차이 나는 대로 자연수 쭉 가볼게요. 그러면 뭐 결론 10 정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3이고 곱하면 130 아직 모자란다, 그지?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11이면 여기가 14야. 그럼 14, 14, 154. 이거 150 넘어갔잖아.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녀석이지. 괜찮나요? 그래서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K가 몇 개 존재해? 4부터 130. 10개 존재해. 어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1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9번으로 넘어가 보자.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조금 더 해석해봐.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스릴이 있는 것 같아. 새로운 환경이니까. 아마 바로바로 그런 게 생길걸? 뭐 요즘에 인스타 많이 하니까 인스타 아이디 뭐야? 물어보고 뭐 카페 같은 거 생기고 이제 연락 자주 하고 이러면서 능주고 1학년 모여라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야, 알았지? 공부한다고 깝치지 말고. 자, 119번 가볼게요.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ABC인데 넓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만족한대요. 짠! 가조건은 벌써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암산 좀 해볼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윤서? 해. 알죠. 마이너스 5 A 플러스 1. 이상한데? 마이너스 6. A 마 6, A 플러스 1. 인수분해 됐죠? 는 0을 만족해야 돼. A는 6.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길이라고 했으니까 A는 6. 괜찮지? 네. 너무 안산시켰니 혹시? 괜찮죠?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무슨 뜻이야? 세 변의 길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이거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지. 이거 누가 빗변이야? C가 빗변이야. 그래서 나 조건 때문에 이거 직각삼각형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적당히 그릴게요. 그래서 뭐 A가 어딘지는 몰라. 적당히 할게. B, C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리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쌤이 유튜브 보다가 다른 선생님 강의도 많이 보거든. 그 어떤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인데 자기한테 어떤 한 친구가 자기는 패드로 문제를 풀 때는 진짜 잘 풀리는데 쌤처럼 지금처럼 근데 책으로 풀거나 시험지로 풀면 너무 안 풀린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같은 걸 푸는데 왜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왜 그렇지? 했는데 패드를 풀게 되면 방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직각삼각형 그릴 때 이렇게 안 그린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려? 써본 사람은 알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쭉 직선 그리고 샥 그리면 여기서 비율 정도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잖아.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 유추가 가능한 거죠. 답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어이구,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거 하지 말라고. 알았지? 패드로 풀 때도 이제 뭘 이용해서 푸냐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인데 특히 패드로 풀 때 이쁘잖아. 사실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고 내신 성적 보고 수능 보고 이건 다 자기가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알겠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냥 그렸던 거예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A, B, B병 이렇게 되겠다. 자, 이런 상태가 이제 나 조건에서 얻어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 조건이 요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 알 거예요. 이게 공통인수 묶어내는 유형이긴 한데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었다가 짝꿍을 바꿔서 다시 묶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구조를 잠깐만 볼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 이 흐름대로 있고 B 빼기 C, C 빼기 A, A 빼기 B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A랑 B랑 C랑 요렇게 있을 때 흐름 자체가 요렇게 흘러서 빙빙빙빙 도는 구조야.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맞죠? 그러니까 요런 구조는 죽었다 깨어나도 눈에 안 보여 공통인수가. 그래서 깰 건데 하나는 남겨놓고 깨는 거야. 어차피 그거 기준으로 묶을 거니까.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있는 걸로 묶습니다. 요 녀석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적을게요. 다 조건. A제곱에 B 빼기 C는 그대로 남겨두고 뒤에 있는 거를 전개를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B제곱 C 빼기 AB제곱 더하기 C제곱 A 빼기 BC제곱 이 정도로 풀었어요. 조금 전에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짝꿍이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같이 묶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의미가 없지. 짝꿍을 바꿉니다. 짝꿍을 바꾸면서 어떤 걸 묶어내는 게 목표냐면 B 빼기 C를 묶어내는 게 목표야. 왜냐하면 모든 나머지 파란색으로 그은 항에 A제곱이라는 건 없거든. 맞지? 그래서 B 빼기 C를 누구누구 짝꿍을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요 놈이랑 요 놈을 짝꿍으로 하고 요 놈이랑 요 놈을 짝꿍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짝꿍을 바꾸기만 해보면 돼. 따라서 한 번 더 가죠. 얘는 A제곱에 B 빼기 C에다가 자 동그라미 친 거 먼저 할게요. 공통인수가 B, C 하나씩 꺼낼 수 있네. 그러면 앞에는 B 남고 뒤에는 빼기 C 이렇게 남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B를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A까지 묶어내보면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B 더하기 C, B 빼기 C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드디어 공통인수를 찾아냈다. B 빼기 C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B 빼기 C 묶어냅시다. 자, 우리가 맨날 X만 들어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 하니까 여기 이제 덜 익숙할 수 있는데 구조를 잘 봐. 여기 A제곱 남아있고요. 두 번째가 B 곱하기 C만 남아있는데 저거 뒤로 보낼게.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에 A가 하나 들어있거든. 그래서 거기 B 플러스 C가 곱해져 있는 걸 마치 A의 개수처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C 이렇게. 그러면 마치 A에 대한 2차식 인수분해가 될 것 같잖아. 그지? B 곱하기 C
A 1차의 개수가 마비 마시니까 둘 다 마를 주면 여기는 A 곱하면 정확히 딱 떨어지네요. 그죠? 따라서 마무리.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 다 조건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게 0을 만족해야 되거든. 여기까지가 다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나 조건에서 우리 뭘 보고 왔냐면 C가 빗변이잖아, 그치? 빗변이라 하면 뭐예요? 제일 긴 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곱한 게 0이다 하면 셋 중에 어느 하나는 0이어야 되거든. 자, 첫 번째 B 빼기 C가 0일 수 있나요? C가 가장 긴 변이어서 안 되지, 그치? 같아야 0인데 그럴 수 없잖아. 끝에 있는 것도 그러면 0이 될 수 없겠죠. A랑 C랑 같아야 0인데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결론은 A 빼기 B가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A랑 B랑 길이가 같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직각삼각형 그려놓은 대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A가 가조건으로부터 6이었는데 다조건으로부터 얘도 6이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삼각형 넓이는 깔끔하게 구하면 되겠다. 그쵸? 18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짠. 자, 제목에 1등급 대비라고 붙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계속 얘기합니다. 세 변의 길이가 A, B, 1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넓이가 8분의 1이래요. 자, 일단 세 변의 길이로만 넓이 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A, B는 뭔지 모르니까, 그지? 일단 킵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쓱 보니까 와, 4차짜리가 있네. 이거를 어떻게든 해석을 해내야 넓이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볼 건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 공통인수를 묶어내 볼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이 똑같은 모양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봐봐. A 4제곱이라는 거는 A 제곱을 제곱한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요 놈은 어디에 또 존재하냐면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 존재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뒤쪽으로 가면 벌써 20 곱해져 있잖아요. 그치? 뭔가 모양이 좀 그래.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얘는 B 4제곱이 B 제곱을 제곱한 거거든. 그러면 B 제곱이라는 녀석을 또 찾아 나서면 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구나. 맞지? 그러니까 요거 한번 쳐다보면요. 얘는 제곱이랑 B제곱, A제곱이랑 B제곱 곱해가지고 2배를 해놓은 상태야.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플러스 1이 있거든.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니? 문득 우리 곱셈 공식 배울 때 끼리끼리 곱해서 2배 하는 곱셈 공식 전개가 있었지. 맞죠?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렇다면 마이너스 1 이거 세모 쳐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거지. 그럼 딱 어떻게 됐어요? 2배의 동그라미 네모, 2배의 동그라미 세모, 2배의 네모 세모. 어때? 끼리끼리 곱이란 말이야. 와,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그 녀석을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 위의 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다시 해보면 맨 앞에 거 제곱 4제곱, B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나왔고 끼리끼리 곱해서 2배 한 게 뒤에 있는 2가 곱해져 있는 저 식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0이어야 돼.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어때? 제곱해서 0이어야 하니까 알맹이가 0이어야 하고 그러면 관계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1이어야 한다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마침 세 변의 길이가 AB 1이었거든. 어때? 짠! 요거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빗변이 1의 길이를 가지는 직각삼각형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넓이식을 이용할 수 있겠고 마지막은 절대값 a 빼기 b 구해보자 입니다. 넓이부터 활용해 볼게요. 2분의 1 밑변 높이 요게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4분의 1이야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단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4분의 1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a 빼기 b의 절대값 요거를 구해보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단서를 활용하려면 이거는 결국 제곱을 해봐야 되잖아. 자 절대값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실은 조금 두렵지 그지? 두렵긴 한데 절대값은요 a 빼기 b가 양수면 잘 봐. a 빼기 b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0도 그대로 나올 거고 a 빼기 b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제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똑같죠. 그래서 절대값 한 것을 전체 제곱하는 거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안에 거 제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제곱만 없애버리면 돼. 자 그럼 이 녀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넣고 그 다음은 4분의 1 넣으면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되더라. 그럼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절대값의 제곱을 한 게 2분의 1이야. 그럼 제곱근을 풀면 a 빼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양수를 채택해서 루트 2분의 1 유리화까지 하면 되겠죠. 2분의 루트 2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2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네들이 2차 방식이래요. 얘도 2차, q도 2차식이래. 그런데 가조건을 보니까 둘 더하면 4, 딱 이렇게 숫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조건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생겼더래요. 그랬을 때 뭐 p도 구하고 q도 구해서 2 넣고 3 넣고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해야겠죠, 그죠? 자, 조금 더 간결하게 적어볼게요. 지금 px, qx 다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pq라고 간단하게만 쓸게요. 가조건은 p 더하기 q가 4가 돼야 돼. q 대문자로 쓸게. 쏘리. p 더하기 q가 4야. 이렇게 간결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은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 요 녀석이 12x 4제곱 이렇게 쭈르르르 갈 건데 요거 잘 봐.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가조건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곱셈공식 변형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그럼 가조건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은요 p 더하기 q를 전체 세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녀석인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3 앞에 거 뒤에 거 열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요렇게 변형을 해야 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p 더하기 q 자리에 4를 이렇게 숑숑 집어넣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좌변에 있던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맞지? 오 이렇게 하니까 어때? 64 빼기 12p 곱하기 q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보다는 조금 간결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게 나의 우변에 있는 녀석이야.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는 12x 4제곱 더하기 2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p 곱하기 q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죠. 괜찮니? 그래서 64부터 해결을 할게요. 마이너스 12p 곱하기 q는 12x 4제곱 24x 세제곱 12x 제곱 빼면 48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럼 어때? 모조리 뭡니까? 12의 배수들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2로 나눠서 부호까지 바꿔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PQ 각각이 2차식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곱하면 4차가 되는 게 맞네, 그지? 그래서 얘가 2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해. 지금부터는 인수분해 영역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인수분해 어떻게 해볼까요? 짝꿍을 만들어 볼게요. 자, 뭐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짝꿍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4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 합차까지 인수분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까지 묶어내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공통인수가 뭐 사라진 것 같다? 인수분해가 잘 안되네, 그치? 요렇게 짝꿍을 하면 4제곱, 제곱 요거는 되는데 뒤에가 공통인수가 안 보인다, 그죠? 뭐 저도 사람인지라 짝꿍 바꿀게요. 공통인수가 안 보이니까 인수분해가 더 진행이 안 되니까 바꿔보도록 합시다. 누구누구 짝꿍 바꿔볼까? 그냥 앞에 거 2개 요렇게 잡아볼까요? 요렇게랑 나머지 2개 잡아볼게요. 다시 해보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을 묶어내면 x 빼기 2 그럼 여기는 목표가 x 빼기 2가 목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뒤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빼기 4 오 여기 있었네 그치? 자 그래서 요놈은 합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수인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끄집어내면 앞에는 마이너스까지 나갔으니까 x 세제곱 맞죠? 앞에는 마이너스까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나가고 여기는 3차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2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나갔으니까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긴 했는데 어때요? 1차와 3차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뒤에 있는 3차를 한 번 더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수정리 한번 써야겠죠?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빵 되는 거 확인했지, 그치?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갈게요. x 마이너스 2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직접 만들게요. x제곱을 쓰면 세제곱이고 플러스 x제곱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럼 플러스 x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이 이렇게 남았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런데 가능한가요?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쪼개기가 힘들어. 그렇다면 얘가 한 세트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아까 P 곱하기 Q가 요 녀석이었으니까 2차의 곱으로만 나타내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앞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2차 가져갔는데 마이너스를 지금 처리를 해줘야 돼요. P에 갈지 Q에 갈지.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여기 맨 밑에 있네요. px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는 p한테 줘야 돼요. 맞죠? 그럼 이제 고민이야. 얘를 p로 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애를 p로 할지. 그런데 우리 가조건에서 p랑 q랑 더해서 4가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앞에 애한테 줘야 되지. 그래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거든. 더해서. 따라서 p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를 앞에서 적용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그 다음에 q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정답이 좀 이상한데 중간에 인수분해 좀 잘못됐니? 점검 좀 잠깐 해봅시다. 앞에 거 두 개 짝꿍하면 여기서 틀렸네. 여기서 틀렸고 세제곱. 이게 근데 인수분해가 잘 됐네요. 신기하게. 여기서 틀렸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마이너스를 꺼내갔으니까 지금 앞에 두 개 요거 짝꿍하기로 했잖아, 그치? 마이너스를 꺼내갔으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야겠다, 그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여기서 날아가 버렸네요. 조금만 빨리 가볼게. 자, 다시 할게요. 요거 다시 하는 거야. 마이너스 x 세제곱을 묶어내면 x 플러스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묶어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다, 그치? 이 밑에는 다 틀린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아닌데 잘못 계산한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가보자. x 플러스 2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고 x 플러스 2가 나갔으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군. 그럼 반대로 1을 넣어야 0이니까 얘는 여기 앞에는 원래 있는 거고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만들려면 마이너스 x 제곱을 써놔야 곱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플러스 x 제곱인데 없으니까 마이너스 x를 써야겠죠. 그럼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1x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2를 써야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아까 논리랑은 비슷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더라. 그럼 상황이 마찬가지네. 여기 뒤에 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구조니까 이 녀석이 2차로 구성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항이 있는 녀석애들이 마이너스를 줘야 이제 p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p, 요만큼이 q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네, 그래서 P2 넣고 Q3 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남았다. 요거 마무리 해볼게요. 122번. AB가 자연수인데요. 1차식 x 빼기 a를 인수로 갖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뭘 해봐요? a를 넣어보는 거다, 그지? 그래서 x 자리에 a를 넣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P에 a 넣으면 a 4제곱 빼기 290 a 제곱 플러스 b 그게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인수를 가졌으니까. 괜찮죠? 요런 관계에 있더라. 자,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거를 b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b는 싹싹 넘기면 양수 개수를 가지는 걸 먼저 쓸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290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4제곱 이런 구조가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런데 시작할 때 a, b 둘 다 자연수였었거든, 그치? 자연수니까 b는 아무리 작아도 1이야. 즉 이거 전체 b가 1 이상은 돼야 돼.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거 공통인수가 a 제곱이 보이니까 a 제곱을 한번 묶어내본다 하면 290 빼기 a 제곱이고 요 녀석이 1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 괜찮나요?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a 제곱은 a가 자연수니까 얘도 1부터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1을 제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요 놈도 1 이상이야. 그렇다면 뒤에 있는 조금 복잡한 녀석 요 녀석은 이 곱해서 전체가 1 이상인데 a제곱이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이 1이니까 얘도 뭐예요? 1 이상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빨간색으로 쓸까요? 요 놈도 1 이상이면 가능하더라. 여기까지. 그래서 자연수 a가 1부터긴 한데 그것의 범위를 조금 더 한정시켜 줄 수 있겠구나. 요 식으로부터.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90 빼기 a 제곱을 한 게 1 이상이면 되거든. a 1 되나요? 일단은 되죠. 2 되나요? 되죠.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제곱을 한 게 289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마침 17의 제곱이 정확히 289거든. 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보다 크고 17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A의 1차적인 범위가 되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네모 박스를 볼게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누가? px가 인수분해가 된대요. 우리 방금 인수 정리를 통해서 a와 b의 관계를 찾았거든? 그렇다면 b라는 미지수를 한번 줄여볼게요. 그래서 px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x 4제곱에 마이너스 290 x 제곱에 b 대신에 맞죠? b 대신에 290 a 제곱 빼기 a 4제곱 요렇게 b를 a로 다 갈아 끼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그러면 4제곱 4제곱이 왠지 짝꿍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x 4제곱 빼기 a 4제곱은 x제곱 더하기 a제곱 합 x제곱 빼기 a제곱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두 번째 남은 애들은 마이너스 290을 묶어내면 x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겠네. 와, 그래서 공통인수 x제곱 빼기 a제곱 요거 들고 올 거예요. 인수분해 해서 들고 올게요. x 더하기 a x 빼기 a 인수분해 묶었어. 그렇다면 남은 애들은 누구야? x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90 이렇게 되더라. 와,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럼 문제로 돌아갈게요. 네모 박스로 다시 돌아가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딱 어때? 1차식 하나, 1차식 둘, 2차식 셋 이렇게 됐죠. 벌써 세 개가 완성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더 쪼개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앞에 두 개는 이미 1차로 끝났으니까 그치? 얘한테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미 식 3개의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도록 하는 A를 찾아주면 돼요. 괜찮지? 그래서 아까 A는 1부터 17까지였거든. 너 보면서 어떤 구조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잘 생각해봐. 만약에 a제곱 빼기 290이라는 게 이제 상수항을 담당하는데 얘가 양수면 인수분해 되니? 복소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되지만 얘는 정수 범위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음수긴 해야 돼. 맞습니까? 또 아무수나 되겠니? 그렇지. 제곱수가 돼야, 즉 정수 제곱수가 되어야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왜? 네모 박스에서 정수 인수분해로 되는 걸 찾고 있었으니까, 그치? 결론은 a제곱 마이너스 290이 음수면서, 맞지? 음수면서 음수를 뗀 나머지 자연수가 제곱인 숫자가 되면 안 된다야. 그리고 걸러낼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A 한번 지정해 가면서 걸러내 봅시다. A가 아까 1부터 17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1이라고 생각해 보죠. 괜찮나요? 그러면 뒤에 있는 a제곱, 이거를 조금 모양을 바꿀게. 아까 표로 기록했던 것처럼 a를 지정해주고 a제곱 마이너스 290을 정해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저 학원 가야 돼. 뒤에 학원 없다고 하지 않았니? 금요일엔 가. 아, 그래? 아까 물어봤던 게 그건데 학원 있니? 아. 나 아까 43분에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려다가 아까 학원 없다 그래서 그냥 계속 들어도 있구나 했는데. 전 토요일에 학원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네. 무슨 토요일? 오케이. 차 타야 돼? 엄마한테. 엄마 차야? 오늘은? 다행이네. 그리고 영상 올려줄게. 내 의도는 아까 뒤에 학원 있으면 수업을 빼라는 얘기였어. 안 뺐네. 내일 시험인데
좀 이상하긴 하다. 나는 수업을 하면서 뒤에 학원을 빼라는 게 그지? 아, 고생했어. 내 시험 잘 보고 연락 줘. 자, A가 자연수니까 1 제일 작은 거 넣어봤어. 그러면 뒤에 봐봐. A제곱 빼기 290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89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미 뭘 확인해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제거하고 요거의 완전 제곱인지 보라 그랬어. 근데 이거 했었잖아, 그지? 289는 17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 대상을 보자는 얘기지. 괜찮죠? 그 다음에 A를 2로 가져가 볼게요. 그럼 잘 생각해봐. 17의 제곱 안 되니까 제외할 거잖아. 그 다음에 볼 게 뭐야? 16의 제곱이겠지. 16의 제곱이 되는 A를 거꾸로 찾아보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순서는 여기로부터 갈게요. 16의 제곱. 16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256이죠. 맞나요? 그러면 256 빼기 290 얼마니? 마이너스 30. 아이고, 여기 그냥 쓰면 안 되지. 맞네요. 200. 순서를 좀 잘못 갔네. 256이 나오려면 이거든. 256. 그러니까 마이너스 256이 나오려면 A 제곱은 얼마니?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A 제곱은 34 아니니? 이렇게. 그러면 A는 자연수일 수 있니? 안 되죠. 루트 34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A를 1부터 17까지 쭉 넣어가면서 완전 제곱인 숫자가 나오는지를 찾아도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보면 조금 더 A를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럼 이 순서대로 가보면 이제 쭉 가보면 A가 이런 결론만 적을게요. A가 11일 때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A를 11을 집어넣으면 11의 제곱은 121이고 여기서 290을 뺄 거예요. 얼마입니까? 169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169는 뭐의 제곱이지? 13의 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13의 제곱은 합차로 또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A는 뺀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거꾸로 A가 13이어도 완전제곱으로 또 나와. 또 거꾸로 아까 17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얘가 17이어도 완전제곱으로 또 나와.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A는 1, 11, 13, 17은 배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A의 개수가 결국은 뭐예요? PX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지. 왜냐하면 A를 정함에 따라 여기 있네요. A를 정함에 따라 PX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그리고 2차 시그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A가 몇 개다 라고 하면 PX도 거기에 따라 똑같이 개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A의 개수는 전체 1부터 17까지 17개에서 4개를 제외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13개가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PX의 개수 P가 되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돌아갈게요. B라는 것의 최대값을 Q라고 하래요. 아까 A와 B의 관계가 여기 있었거든, 그지? 그래서 요식을 한 번 더 가져와 볼게요. B는 조금 전에 인수분해 A 제곱에다가 290 빼기 A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B의 최대값을 찾아보래요. 그렇다면 얘를 마치 이렇게 볼게요. 요거를 하나의 문자, 요거를 하나의 문자. 그러면 t로 뒀다라고 하면 이건 t에 대한 2차 함수 형태가 되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위로 볼록한 녀석이 될 거야. 그럼 t축 어디서 만나요? 0과 290에서 만나. 요런 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a 제곱축이라고 봤을 때, 즉 t로 봤을 때 위로 볼록하고 0과 290에서 만나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의 함수 값을 b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 가운데 찾을 수 있죠. 짜잔, 여기 얼마니? 0과 290의 중점 145 이렇게 되겠죠. 즉 A 제곱이 145면 그때 최대이긴 해.
그런데 a제곱이 145 되겠니? 안 되죠. a는 뭐니까? 1부터 17 사이의 자연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근처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럼 앞뒤로 누가 있는지를 볼까요? 제곱수 뭐 있나요? 앞에 그렇지 144 요거는 12의 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보다 큰 거는 145보다 크면서 제곱수 169 근데 169는 145보다 아니 145에서 144보다 훨씬 멀리 있겠지? 그래서 좀 멀리치감치 169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런데 얘도 되니 안 되니? 아까 A가 13이라는 녀석은 배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9는 대상도 안 돼. 근데 괜찮죠? 왜냐하면 최대값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A제곱이 144가 됐을 때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돌아갑시다. 여기에다가 144를 이렇게 집어넣은 게 우리가 찾는 B 최대값이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그 최대값을 Q라고 했으니까 144를 넣어서 구한 게 Q더라. 이렇게 주면 되겠다. 할만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